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필로옵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로옵티스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라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6장이 어땠습니까? 4%대 약세 마감했죠. 3월 저점을 이탈하고 31,250원도 다녀오고, 자, 그리고 아래꼬리 좀 길게 달렸죠. 자, 이때는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개파락으로 출발했었죠. 근데 바로 올라왔어요. 이건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좀 차트를 망치는 형태죠. 자, 어쨌든 지난 1월 고점 대비 3월 저점까지 마이너스 48% 빠졌어요. 거의 반타작이죠. 그리고 현재는 1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대, 금일 저점이 38,000원대에서 머물렀어요. 마이너스 36% 빠졌죠. 이 고점 대비. 자, 이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상승폭의 4분의 2 구간, 그리고 조정폭의 또 4분의 2 구간, 4분의 2 구간에 들어와 있죠.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자, 이전 추세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당장 27년도에 유리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유리판 관련주들이 좀 낙폭이 좀 과하죠. 고점 대비 거의 반타작 했으니까. 자, 다시 시장의 수급이 돌면서 유리판 관련주로 몰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AI 산업이 이제 개화 단계에서 슈퍼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어요. AI 산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유리판의 상용화가 빨라져야 되죠. 시장에서는 앞으로 유리판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 자, 이런 구간에서 눌림을 줄 때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3월달은 좀 다 같이 밀렸어요. 자, 그리고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이평선을 잘 지지받고 있죠. 자, 추세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N자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 방향은 이거죠. 그리고 24년 저점 대비 26년 고점까지 이 상승폭에 반 가격을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왔죠. 그래서 필옵티스는 자, 이런 구간에서 잡아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자, 필옵티스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죠.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타점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도 기회입니다. 자, 보시면은 30분봉 차트 보시면은 신호가 나왔어요. 자, 이런 타점에 모아 가셔야죠. 저는 뭐 영상에서 바로 대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타점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몰빵하지 마시고요. 신호 나올 때만 투자금 나눠서 이게 습관화 되셔야 돼요.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이 신호를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필로옵티스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타점 잡고서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죠. 이 신호를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 두셔야 돼요. 신호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방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을 나처로 한 글자로 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을 도와드릴게요. 방에서 개별톡으로 저한테 설정 방법 요청하시면 제가 설정 방법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잘 못 보시겠다. 너무 바빠서 차트를 볼 시간이 없어. 난 그냥 편안하게 사인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냥 상단을 나처로 종목 이름 필로옵티스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요. 필로옵티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 다 적어주세요. 해당 종목들 다 체크해서 요 신호에 근거해서 제가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필로옵티스 타점 잡아드리고 있죠. 자, 금일장에도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39,050원. 금일 종가 근처죠. 정기시장 종가 근처. 현재 39,000원 기록 중이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그리고 필로옵티스는 제가 지난 11월 21일 날 또 타점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은 검색을 해보시면 필로옵티스 검색하시면 쭉 나오죠. 저는 방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필로옵티스 제가 13일에도 타점 잡아드리고 제가 11월 24일 날 그리고 11월 21일에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11월 24일 자, 11월 21일에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이때 38,150원이에요. 자, 보세요. 맞죠? 11월 23일 제가 일요일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월요일장에 바로 사시라고. 자, 쭉 보시면은 필로옵티스 11월 24일 쭉 보시면은 여기죠. 자, 11월 21일. 자, 보세요. 맞죠?
11월 21일 38,150원. 그리고 24일장에도 신호가 나왔죠. 20일장에 신호 나오고 신호가 계속 나왔어요. 충분히 매집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죠. 49,000원대 다녀오고 다시 또 흔들어주고 충분히 매집 기회 더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죠. 자 6만원 또 돌파하고 자 63,300원 다녀왔죠. 자 요 상승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쉽게 따라하셔서 좋은 결과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상한가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타점 잡아서 매일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매일같이 타점을 잡아드리고 왔어요. 자 보시면은 자 금일장에도 종목들 올려드리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이전에 공유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먼저 노타 보시면요. 노타는 제가 2월 27일 날 타점 잡아드렸죠. 37,900원에 자 2월 28일 날 제가 올려드렸어요. 토요일 날 월요일장에 잡으시고 수익 내시라고 자 37,900원에 잡아드리고 자 2월 27일 모습 보시면요. 자 여기죠. 자 보세요. 맞죠? 2월 27일 37,900원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3월 3일장, 3월 4일장에 또 기가 막힌 타점이 나왔죠. 신호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전 고점을 돌파. 얼마까지 갑니까? 쭉 올라가죠. 49,000원을 다녀왔어요.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신라젠. 신라젠 보시면요. 제가 2월 6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신호 2개 나왔을 때 잡으시라. 자, 2월 7일 날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올려드렸죠. 그리고 신호가 2개 나오고 3,74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2월 6일 모습 보시면요. 여기죠.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신호가 이쁘게 나왔죠. 6일장에 신호 2개 나오고 그 뒤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신호가. 자 그러다가 3월 초에 한번 흔들어주고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4,480원을 다녀왔습니다. 자 요 상승 나왔어요. 어때요? 괜찮죠? 할 수 있겠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피어는 제가 3월 6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신호가 2개 나왔죠 이때. 자 3월 6일 맞죠? 얼마에 드렸습니까? 45,800원. 자 3월 6일 쭉 보시면 여기죠. 맞죠? 3월 6일 신호 2개 나왔으니까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가 2개 나왔어요. 자 여기죠. 이 타이밍 9일장에도 신호 나오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57,300원 다녀왔죠. 어때요? 괜찮죠? 할 수 있겠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있어요. 아주 IB투자는 제가 3월 9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3월 9일 맞죠? 자 이때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4,920원이에요. 자 3월 9일 맞죠? 여기 요 상승 나왔죠. 그리고 한번 눌러주고 올라갔죠. 상한가에다가 추가 급등 나왔어요. 1,200원을 다녀왔습니다.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서 어때요? 괜찮죠? 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보시면은 유니온 머티리얼 보시면요. 제가 3월 13일 날 1,590원에 잡아드렸어요. 자 3월 13일 맞죠? 자 3월 13일 여기죠. 20% 이상 급등하고 나서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 뒤로 신호가 한 6개 더 나왔어요. 그죠? 하루에 2개씩 더 나오고 자 그리고 완만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730원을 다녀왔어요. 괜찮죠? 할 수 있겠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급등주들 공략하기 쉬워요. 자 그리고 또 있죠. JC케미칼은 제가 3월 13일 날 마찬가지로 이때는 4,13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3월 13일 맞죠? 자 보시면은 자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등락을 반복할 때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죠. 자 여기입니다. 신호 13일장 그 뒤로도 신호가 나오고 올라가고 자 완만한 상승 이어가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전 고점을 결국엔 뚫었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자 이렇게 끼가 다분한 종목들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종목들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좀 챙겨왔는데 나 이제부터 주식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어.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 드리고 있어요.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재도전이 필요하신 분들, 이제는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지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서뷰 문의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렸고요. 자, 3월 11일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장 시작 전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쉽지가 않죠. 매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뭡니까? 대응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 센서뷰에 대한 대응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이 대응법을 알고 싶은 분들, 자, 상단의 연락처럼 원하시는 종목들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8256-8243으로 자, 문자 주세요. 자, 종목들 매수가 자리와 최종 매도가 자리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은 잘 대응하셔서 꾸준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자, 그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 종목들도 제가 타점과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종목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로프티스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죠. 필로프티스가 반도체 유리판 장비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면서 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죠. 이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쌓은 이 레이저 광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과 절단을 넘어서 이제는 검사 장비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 전반에서 그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난 3일에 열렸던 KPCA 2025에서 이 필로프티스가 반도체 유리기판 공정 장비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한 각종 공정 장비와 가공 샘플을 선보였는데, 자, TGV 기술이 적용된 이 트로나다 이 장비를 공개를 했어요. 자, 이 장비로 인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홀을 동시에 뚫을 수 있어서 이 고객사의 맞춤 대응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지 않고 수주와 납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죠. 자, 이미 4, 5년 전부터 레이저를 응용해서 화학물질과 함께 에칭하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해왔어요. 지난해 처음으로 고객사에 납품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2030년쯤 되면은 시장에서 아주 큰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 전에도 고객사들의 러브콜이 쇄도할 전망이고,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개발을 완료한 유리판 전수 검사 장비 바로 이거죠. 포칼라다. 자, 요 실물을 공개를 했는데, 자, 시연에 나서면서 방문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자, 이 장비는 최대 500만 개의 홀을 단번에 스캔해서 이 원형 정확도, 높이, 폭 이런 균일성을 바로 3D 데이터로 제공을 하게 되죠. 단순 존재 여부를 넘어서 이 물리적 특성을 정밀 분석을 해서 분량을 자동 판별하고 또 원인을 시각화하는, 자, 이런 부분이 특징이에요. 자, 반도체 유리기판은 시장 개화 전 단계이지만은 차세대 패키징의 핵심으로 꼽히면서 이 글로벌 장비 소재 기업들의 바로 이 블루 오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만큼 앞서서 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회임과 동시에 또 옥석 가리기를 예고하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단순한 진입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 미세 공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술 경쟁력이 앞으로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로프티스가 앞으로 이 유리판 시장에서 이 부분을 또 선도해 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인텔과 유리기판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인텔 지분 확보를 통해서 이 반도체 국유화에 나서고 있죠. 삼성전자가 인텔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 특히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에 바로 이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 이 유리기판 분야가 거론되고 있어요. 인텔은 지난 10년 동안에 반도체 유리기판을 연구한 만큼
관련 특허들이 굉장히 많죠. 유리기판을 차세대 먹거리로 꼽는 삼성이 인텔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동안에 인텔은 유리기판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내에서 개발을 이어왔지만은 최근에는 CPU와 이 파운드리와 같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유리판 자체 개발을 멈추고 외부 전문 업체에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 삼성이 사실상 공기업인 인텔과의 이 협업 카드를 통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려는 묘수 찾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TSMC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과 같이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 TSMC와 같은 이런 외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전례 없는 압박에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인텔이 협력할 가능성이 큰 분야가 유리기판이다. 삼성은 이미 2028년 유리판 상용화를 통해서 차세대 AI 칩 패키징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라고 천명했었죠. 그래서 인텔이 이 파운드리 등에서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이 유리기판 양산이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인텔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리기판 특허들을 바로 삼성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삼성이 이를 통해서 유리판을 제조를 해서 인텔에 우선 공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영난에 빠진 인텔은 특허 판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삼성은 인텔의 기술력을 통해서 유리판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재건을 핵심 정체로 걸었잖아요. 그 중심에 미국의 상징인 인텔이 있는 만큼 인텔 살리기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와중에 삼성은 인텔과의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낼 수 있는 셈이고, 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예측 불허의 트럼프가 어떤 상식박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과 인텔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필옵틱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죠. 자, 임백균 전 삼성 SDI 부사장이었던,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거의 30년 동안의 근무를 하면서 반도체 기술 개발과 생산을 이끌었던 이 40년 업력 전문가를 필옵틱스가 영입을 했죠.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와 협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미 필옵틱스는 이 글래스 관통 전극 TGV 제조용 레이저 장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납품했었던 부분도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회 줄 때마다 공략하셔야겠죠? 물론 세력들이 현재 구간에서 또는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좀 더 흔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력들 마음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공략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신호가 이쁘게 나오죠. 이런 거에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상단을 낮춰로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방에서 좋은 결과 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서 고점을 계속 경신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고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필옵틱스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에 참가해서 TGV 장비를 공개했어요. 필옵틱스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도 만들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도 만들어요. 이 레이저 커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TGV 장비로 주목을 받고 있죠. 예전에 이 TSV라는 그 공정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 D램을 연결해서 고대역폭을 구현한 게 바로 HBM이죠. HBM의 핵심 공정이 TSV고, 한마디로 구멍을 뚫어서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유리도 마찬가지로 유리 그냥 그 자체 기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유리 기판이 되려면은 거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전기가 통하게 해줘야죠. 그럴 때 유리에 금이 안 가게 잘 뚫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TGV예요. 한마디로 구멍을 잘 뚫는 기술. 지금 이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가 잘 될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갔어요?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까? 한미 반도체죠. 자, 그리고 SKC의 자회사 SK 앱솔리스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유리판 양산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그래서 유리판의 한미 반도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필옵틱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립옵틱스는 5종의 유리기판 장비를 선보이면서 또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 1분기에는 이 싱귤레이션 장비를 출하했고 2분기에는 이 TGV 장비를 해외 공급사에 납품했어요. 이 같은 수주 성과에 힘입어서 반도체 사업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필립옵틱스가 반도체 유리판 장비 라인업을 확대를 해가고 있죠. 그 시장 선점을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세계 최초로 양산 라인에 공급한 바로 TGV 가공 장비에 이어서 이 반도체 유리기판 제조의 핵심 공정 중의 하나인 또 이 싱귤레이션 장비를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이 유리기판에 눈독을 들이면서 자, 유리기판 섹터는 계속 갑니다. 계속 움직일 거예요. 다시 강세를 보일 전망이고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 블랙엘 최신형 칩, 이 블랙엘 칩의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 좋은 경험을 했죠. 그 지난해 신형 AI 칩 블랙엘을 연중에 출시하려고 했지만은 이 제품이 구동될 때 고열이 발생합니다. 고열이 발생하는 돌발 변수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시를 미뤘죠.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 TSMC와 함께 이 결함을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블랙엘을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자, 엔비디아와 TSMC와 또 끈끈한 삼각 동맥을 이어온 바로 SK 하이닉스. 이 SK 하이닉스의 생산 방식에도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를 해온 이 유리기판 이 개발에 전력을 투구해온 SKC가 이제 호재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SKC는 자회사 앱솔리스를 통해서 유리판 사업을 넓혀가고 있죠. 올해 중에 유리판 양산에 착수할 예정이고, 그 최태원 회장이 지난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 CES 2025 현장에서 이 젠슨왕 엔비디아의 이 CEO를 만난 후에 이 SKC의 이 전시 부스를 들려서 SKC의 유리판 제품을 들어올리면서 엔비디아에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말했죠. 곧 상용화가 임박해 있음을 시사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자, 삼성전기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이 유리판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죠. 그 세종의 유리판 이 파일럿 라인 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가동이나 운영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라인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죠. 일단 삼성전기가 업계에서 발빠른 선제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SKC의 자회사 앱솔리스는 이제 미국에서 시생산 라인을 두고 있고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지만은 상용화와 대량 생산의 중요 척도인 시생산 라인을 국내에 구축한 기업은 삼성전기가 최초죠. 그 삼성전기는 이제 독일 LPKF랑 미국 어플라이드 그리고 국내 필옵틱스, 그 캠트로닉스와 바로 이 TGV, 유리 관통전구 TGV와 방막 증착, 유리 가공 이런 주요 공정 중심으로 라인을 구축을 해왔어요. 앞으로 있을 대량 생산 체제를 준비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AI 시대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아온 유리판 상용화. 이게 대기업들의 경쟁력에서 이 상용화가 앞당겨질 거다. 자, 유리판 대장주 필립옵틱스. 이거 안 가겠습니까? 자, 우리 시장에 지금 호재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APEC 정상회의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 양반이 이재명 대통령과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네이버의 이혜진 이사회 의장과 회동하고 나서 각 기업들과 반도체 AI, 로봇, 피지컬 AI,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이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인 블랙웰, 이 블랙웰 GPU 26만 장 공급 계획으로 우리나라 컴퓨팅 파워의 대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엔비디아는 향후에 삼성, SK그룹, 현대차그룹에 그리고 정부에 각각 5만 개의 GPU를 공급할 예정이고,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6만 개의 GPU를 공급할 예정이죠. 그 GPU 확보량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예요. 자,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다. 앞으로 AI와 로봇 섹터가 지속적인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리판 없이는 AI와 로봇 시대를 앞당기기 쉽지가 않다. 그 유리기판이 필수다.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을 철수하게 됩니다. 인텔이 그동안 유리기판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내에서 개발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냥 잘하는 걸 하자,
자, CPU, 이 파운드리 이런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유리판 자체 개발을 멈췄어요. 그래서 이 외부 전문 업체에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개발 인력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이 관련 기술을 가진 국내외 업체와 협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국내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되죠. 자, 그리고 지금 국내 기업들이 유리판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 1, 2년을 더 앞당길 전망이죠. 원래는 27년 이후로 봤는데 상용화를 더 앞당겨질 거다. 자, 올해 연말에도 가능하다. 자, SKC의 자회사 누가 있습니까? 앱서리스가 있죠. 최근에 앱서리스가 반도체 유리판 생산을 늘리고 있어요. 앱서리스가 올해 하반기에 이 공정용 소재와 또 부품 조달을 60% 이상 늘리고 연말에는 장비 발주를 통해서 증설에 나설 전망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올해 2분기 이 파일럿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빅테크 시제품 공급에 나섰고, 그리고 이 후발주자 LG이노텍은 올해 10월 중에 장비를 도입을 해서 이 후발주자로서의 기술 격차 줄이기에 주력할 방침이죠. 자, 유리판 시장에서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이 유리판 대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필옵틱스는 지난해 또 세계 최초로 양산 라인에 이 TGV 가공 장비를 공급을 했죠. 그 반도체 유리판 제조의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 또 다른 기술, 이 싱귤레이션 이 장비를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유리판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도 상용화가 기대된다. 왜? 급하거든. 정부 주도 하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죠. SKC의 자회사 앱서리스가 AMD, 이 아마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최종 단계예요. 최종 단계. 이미 기술적 단계를 넘었어요. 현재 상용화 단계다. 이렇게 밝혔죠. SKC는 내부적으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이 유리판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4배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최대 10배까지는 확대를 하겠다. 이런 투자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어요. 계획대로 올해 중에 퀄 테스트가 통과하고 고객사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에는 현재는 월 5,000장 규모인 이 생산 능력이 내년에는 2만 장까지 확대가 된다. 그 이후에 최대 5만 장까지 늘어날 전망이죠. 자, 지금 AMD랑 아마존이 아주 급해요. 지금 유리기판이 빨리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자, 지난 22년 말 이후로 엔비디아가 어땠어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경쟁사들이 이 AI 칩 시장이 뛰어들었지만은 2년 반이 넘은 지금 현재 여전히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 경쟁사들, AMD나 아마존 얘네들이 유리판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엔비디아를 뛰어넘겠다. 이런 전략이죠. 이 때문에 유리판 상용화가 앞당겨질 거다. 빠르면은 올해부터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으로 봤는데 이 시기가 또 앞당겨질 거다.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유리기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사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의 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준비하는 거는 일단 기술적인 중요성과 또 시장의 성장성 때문이죠. 자, 지난 5일장에 필옵틱스가 이 임백균 전 삼성 SDI 부사장이었던,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3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반도체 기술 개발과 생산을 이끌었던 무려 40년 업력의 이 전문가 임백균 전 삼성 SDI 부사장을 영입을 하면서 이 반도체 유리기판 장비 분야를 강화를 한다는 전략과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아요.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와 협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자, 이미 필옵틱스가 TGV, 글래스 관통 전극 이 제조용 레이저 장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납품을 했던 이 부분도 또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받을 거라는 이 기대감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